썸네일에서 보신 것처럼 정책 자금 받고 폐업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죠? 결론부터 제가 말씀드리자면 다시는 정책 자금을 승인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정확히는 정책 자금을 못 받는 것뿐만 아니라 신용불량자 등록, 법적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인데요. 오늘은 이른바 정책 자금 블랙리스트에 오를 수 있는 행동들 총 5가지를 말씀드리고 예방하는 방법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허위 서류 제출 및 부정 수급입니다. 이건 무조건 정책 자금 블랙리스트 가 되는 행동인데요. 실제 매출이 5천만 원인데 2억으로 부풀려서 신고한다거나 위조된 재무제표나 허위 거래 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또한 지원 대상이 아닌데도 대상인 것처럼 속이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A씨는 창업 3년차 제한 조건을 피하기 위해 사업자 등록일을 조작해서 제출했다가 적발되었습니다. 결과는 전액 환수 조치와 함께 5년간 모든 정부 지원에서 배제되었습니다. 이렇듯 부정수급 즉시 전액 환수는 물론이고 가산금까지 부과됩니다. 심각한 경우에 사기죄로 형사고발될 수 있고 영구 블랙리스트에 등재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금 용도의 사용입니다. 이 두 번째가 가장 흔히들 하는 실수인데요. 개인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한다거나 가족 생활비로 사용하는 것, 그리고 개인 차량을 구입하는 것 모두 용도의 사용입니다. 주식이나 코인 투자, 부동산 투기, 사채 상환에 사용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책 자금은 원재료 구입, 직원 인건비, 사업장 임대료, 장비 구입 및 수리 등 사업 운영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중요한 팁을 드리자면 정책 자금 사용 내역은 반드시 별도 계좌로 관리하시고 모든 지출에 대한 증빙 서류를 3년 이상 보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대출받고 즉시 폐업하는 경우입니다. 오늘 썸네일 주제이기도 하죠. 정책 자금 수령 후에 6개월 이내에 폐업하거나 폐업 신고만 하고 실제로는 영업을 지속하는 경우, 명의만 바꿔서 재창업하는 경우 모두 고의 폐업으로 간주됩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폐업해야 한다면 즉시 관할 기관에 통보하고 상환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폐업 사유에 대한 소명 자료를 준비하고 분할 상환을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세금 체납 및 회계 부실입니다. 국세나 지방세를 3개월 이상 체납하거나 부가세 신고를 누락하거나 그리고 이중장부 작성이 적발되면 블랙리스트에 오를 수 있습니다. 타인 명의 계좌를 사용하거나 현금 거래 위주로 영업하는 것, 그리고 매출을 누락해서 신고하는 것도 금융거래 불성실 행위로 간주됩니다. 세금 체납 시에는 단계별로 제재가 가해집니다. 1단계는 정책자금 신규 신청 불가, 2단계는 기존 대출 만기 연장 거부, 그리고 3단계는 일시상환 요구입니다. 정말 듣기만 해도 무시무시하죠. 그리고 5번째로 대출 상환 연체 및 불이행입니다. 30일 연체하면 연체 이자가 부과되고 독촉 통지를 받게 됩니다. 90일이 지나면 신용정보에 등록되고 기한 이익을 상실해서 전액 상환을 요구받습니다. 180일 이상 연체하면 블랙리스트에 등재되고 가압류나 경매 같은 법적 조치를 받게 되면서 연대보증인에게도 책임이 추궁됩니다. 이럴 때는 연체되기 전에 미리 대처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상환이 어려우시면 사전에 상담을 받으시고 최대 1년까지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할 상환을 협의하거나 만기 연장을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런 블랙리스트에 오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각 항목별 해결책과 예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정수급 및 허위 신청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기본은 정확한 정보 제출입니다. 매출액, 사업장 주소, 인력 구성 등 모든 서류와 정보를 사실 그대로 제출해야 합니다. 허위 정보가 적발되면 강력한 제재를 받으니 정직하게 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신청 전에는 지원 조건을 철저히 확인하십시오. 자격 요건과 지원 조건을 꼼꼼히 살펴보고 본인이 자격에 맞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확실하지 않다면 전문가 상담이나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해서 미리 검증받는 것이 좋습니다. 기업 내부적으로는 검증 절차를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회계 담당자와 경영진이 신청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고 복수로 검증하는 체계를 갖추면 실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제재와 결과를 직원들에게 수시로 교육하고 인식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금 용도의 사용을 방지하는 방법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별도 회계 처리입니다. 정책 자금과 기타 자금을 분리해서 별도의 전용 계좌를 운영하시고 회계 처리할 때도 명확히 구분해서 관리하셔야 합니다. 자금 사용 내역은 장기적으로 내부 또는 외부 감사를 받아서 부정 사용 여부를 미리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사용 내역과 증빙 서류를 꼼꼼히 보관해서 추후 검증에 대비한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폐업 관련 문제를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폐업 의사가 있다면 먼저 정책자금 상환 계획을 수립하십시오.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정산 절차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책자금
또는 회피 목적으로 고의 폐업하는 행위는 법적 제재 대상이므로 반드시 정당한 폐업 사유를 준비해야 합니다. 폐업할 때는 지급된 정책자금을 반납하거나 상환하는 절차를 정확히 지켜야 합니다. 폐업 신고를 할 때는 정책자금 지원 기관에 정확히 알리고 필요한 협조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세금 체납 및 금융거래 불성실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국세와 지방세를 체납하지 않고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만약 체납이 발생했다면 빠른 시일 내에 이행 계획을 수립해서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회계장부와 세금 신고 내용을 일치시키고 투명하게 관리해서 추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신용거래 내역을 철저히 관리하고 연체가 없도록 금융거래 상태를 청결히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대출 상환 불이행 및 연체를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정책자금 대출금은 계약한 상환 일정대로 성실히 납부해야 합니다. 실은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죠. 재정 사정이 악화될 것 같다면 미리 대출 기간에 상담하십시오. 상환 조건 변경이나 유예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긴 후보다 사전에 상담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사업 매출을 꼼꼼히 관리해서 상환 여력을 확보하고 긴급 상황에 대비한 비상자금을 미리 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의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정책자금 블랙리스트에 오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내가 지금 블랙리스트에 오를 행동을 했는지, 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혼자서 알아내기란 정말 어렵죠. 정책자금부터 노무, 세무, 회계에 관련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면 고정 댓글에 영상을 남겨놓았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